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양가의 지원은 큰 힘이 되었다. 시댁에서는 수억 원대 전세금을 보태주셨고 남편의 보험료도 매달 수백만 원을 부담해 주셨다. 친정에서는 혼수를 모두 마련해 주셨으며 생활비 역시 꾸준히 보태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안정된 기반을 마련한 부부였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시댁의 큰 지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너희를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친정의 도움 역시 내가 부족하지 않게 살길 바란다는 부모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그 모든 걸 마음 깊이 새기며 이만큼 받았으니 잘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특히 시댁에는 딸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엔 딸이 없으니 내가 딸처럼 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다. 내가 이 집의 딸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시댁을 내 집처럼 여기려 애썼다. 명절이면 더 열심히 준비했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기며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딸처럼이라는 말은 점점 무거운 책임으로 변해갔다. 딸처럼 해달라는 말은 곧 모든 걸 감내하라는 뜻이었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나는 그 무게를 처음엔 잘 몰랐다.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결혼 초반 남편은 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한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돈으로 시작된 안정이 결국 내 마음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첫 번째 갈등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임신 중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새벽부터 상을 차렸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화였다. 남편 설거지 시킬까봐 내가 차린 거냐? 라는 말은 내 마음을 깊게 후벼 팠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원은 고마움이었지만 동시에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시댁의 권리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원받았으니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늘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해줘. 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도 갈등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그 울타리 안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내 마음 사이. 그 사이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자주 말했다. 우리 집엔 딸이 없으니 내가 딸처럼 해주면 된다. 그 말은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다. 마치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 같았다. 나는 그 말에 감동했고 정말 딸처럼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가며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갔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사실상 모든 걸 감내하라는 요구였다. 친정딸이라면 부모의 막말도 참고 부모의 요구도 들어주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는 그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태도로 다가왔다.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요구, 출산 직후에도 들려오는 막말, 병원 변경 요구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딸처럼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남편은 늘 중간에서 말했다. 엄마가 딸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이해해줘. 하지만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딸처럼 생각한다면 왜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할까? 딸이라면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 딸이니까 더 잘해야지.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은 허전해. 그 말은 겉으로는 애정 같았지만 속으로는 압박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키겠다는 다짐이었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요구가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정 부모님은 늘 너무 힘들면 그냥 내려놓아라. 돈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끊어? 그냥 참아. 나는 점점 미묘한 갈등 속에 빠져들었다. 경제적 지원은 분명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지원이 내 삶을 옥죄고 있었다. 딸처럼이라는 말은 나를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딸일까 아니면 단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며느리일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임신 중이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나는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시기였지만 며느리로서 그리고 딸처럼 해달라던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다. 배가 불러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상은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남편도 도와주었고 나는 땀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손질을 마쳤다. 이 정도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기대와 안도감이 섞인 마음으로 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남편 설거지 시킬까봐 내가 차린 거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베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감사의 말은커녕 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 새벽부터 움직였다는 사실조차 무시된 채 오히려 의심과 비난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임신한 몸으로 새벽부터 움직인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남편은 곧장 나서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라며 나를 감싸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원받았으니 참아야지.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굴레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마음에 두지 마. 하지만 그 말은 내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다. 거친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무시와 차별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나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첫 번째 상처는 그렇게 내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후 이어질 수많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출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두려운 순간이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마음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설렘과 동시에 불안으로 가득했다. 병원에 도착해 진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제 곧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 누워있던 내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나는 고생했다는 말이나 축하한다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이었다. 내 수준으론 애 못 키운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출산 직후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정신은 몹시 불안정했는데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 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내 손이 떨렸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남편은 곧장 나서서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라며 나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대꾸하지 않았다. 그 무심한 태도는 말보다 더 큰 상처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내 자신감을 무너뜨리는 독이었다. 친정 부모님은 멀리서 전화로 위로해 주셨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시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굴레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산의 순간은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처도 남겼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기쁨과 시어머니의 말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내 존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시어머니의 말에 무너진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며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제왕절개 날짜가 정해지고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했고 내 몸 상태와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다. 그 병원 말고 내가 아는 병원으로 바꿔라. 순간 귀를 의심했다. 수술 하루 전이었다. 이미 모든 검사와 예약이 끝났고 의료진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내가 아는 병원이 더 낫다. 거기 의사가 훨씬 잘한다. 그 말은 내 선택과 준비를 무시하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미 예약도 다 끝났고 검사도 여기서 했어요. 갑자기 바꾸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위험은 무슨 위험이야. 내가 아는 병원으로 가면 더 안전해. 남편이 나서서 설명했다. 엄마, 하루 전인데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아내도 불안해하고 이미 준비 다 끝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너희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 순간 나는 깊은 좌절을 느꼈다. 내 몸과 아이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혹시 어머니 말대로 해야 하는 걸까? 불안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내 몸인데, 내 아이인데 왜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지? 결국 수술은 원래 예정된 병원에서 진행됐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나를 돌봐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병원 변경 요구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과 내 몸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서 딸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드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차별일 때가 많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랬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말, 작은 행동 같았지만 그 속에는 나를 향한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건강을 챙겨주겠다며 유산균을 건네주셨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곧장 말했다. 여자한텐 안 좋으니까 내 남편만 먹어라. 순간 얼어붙었다. 왜 남편만?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지쳐 있었고 건강관리가 절실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내 필요를 무시한 채 남편만 챙기는 듯 했다. 그 작은 말 속에는 며느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비슷한 일은 반복됐다. 가족 모임에서 음식이 나오면 시어머니는 늘 남편에게 먼저 권했다. 너 많이 먹어라. 힘들잖아. 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내게는 같은 말이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별은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엄마가 원래 아들한테만 좀 더 챙겨.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작은 차별은 쌓이면 큰 벽이 된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두 번째일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더 큰 문제는 그 차별이 나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었다. 혹시 아이가 자라면서도 이런 차별을 느끼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작은 차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경계가 있다. 너는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 나는 그 경계 앞에서 매번 무너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쯤 이 집에서 동등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늘 남편이 중간에 나섰다. 내가 상처받은 순간마다 그는 곧장 내 곁으로 와서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 그냥 이해해줘.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남편이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과는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고 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대신 사과하는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상처는 쌓여만 갔다. 임신 중 새벽부터 생신상을 차렸을 때도, 출산 직후 내 수준으론 애 못 키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제왕절개 하루 전 병원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도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 말은 마치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주문 같았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어머니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사과는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늘 사과만 해?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바뀌지 않아.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나는 계속 상처를 받아야 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엄마를 지키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늘 희생자가 되었다. 남편의 사과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력했다. 그 사과는 내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남편의 사과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과만으로 충분할까? 나는 언제쯤 진짜 존중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의 큰 지원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전세금과 보험료, 생활비까지 보태주신 덕분에 우리는 안정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는 그 안정이 곧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차별은 반복됐다. 임신 중 새벽부터 생신상을 차려도 돌아온 건 화였고 출산 직후에는 내 수준으론 애 못 키운다라는 말이 날아왔다. 제왕절개 하루 전 병원을 바꾸라는 요구, 유산균을 남편에게만 챙겨주며 여자한텐 안 좋다는 말까지. 작은 순간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대신 사과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해줘. 하지만 그 말은 내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라는 불안만 키웠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주변에서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시댁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참고 살아야지. 돈이 어디 쉬운 거냐? 그 말은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정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존엄과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 아닐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컸다. 만약 지원을 끊으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까? 남편은 단호했다. 지원 끊는 건 안 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돈보다 존엄을 원했고 남편은 안정과 지원을 원했다.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나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와 그 울타리 안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내 마음 사이. 흔들리는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참아야 한다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갈등이 부부 사이의 문제로까지 번져갔다. 나는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지원 끊자. 난 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자.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결론이었다. 경제적 지원이 고마움보다 족쇄가 되어버린 지금 나는 자유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거절해. 우리 생활도 흔들려. 그 순간 나는 남편과 나 사이의 간극을 뚜렷하게 느꼈다. 나는 존엄을 원했고 남편은 안정과 지원을 원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였다. 남편은 늘 사과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해줘.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라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의 말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시댁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참고 살아야지. 돈이 어디 쉬운 거냐? 그 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정말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존엄과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 아닐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컸다. 만약 지원을 끊으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까? 갈등은 점점 심화됐다. 나는 자유를 원했고 남편은 지원을 원했다.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결국 미움이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를 존중하려 했고 딸처럼 해달라는 말에 진심으로 따르려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막말과 차별, 존중 없는 태도는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임신 중 새벽부터 생신상을 차렸을 때 돌아온 건 화였고 출산 직후에는 내 수준으론 애 못 키운다라는 말이 날아왔다. 제왕절개 하루 전 병원을 바꾸라는 요구, 유산균을 남편에게만 챙겨주며 여자한텐 안 좋다는 말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처음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시댁에 큰 지원을 받았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원은 고마움이 아니라 족쇄가 되었다. 돈을 받았으니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내 존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었다. 남편은 늘 사과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해줘.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라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의 말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결국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미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다.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움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할까?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친정 부모님은 늘 말했다. 너무 힘들면 그냥 내려놓아라. 돈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시댁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지원이라는 굴레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쯤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긴 시간 동안 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흔들렸다. 처음에는 시댁의 큰 지원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하지만 반복되는 막말과 차별, 존중 없는 태도는 내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임신 중 새벽부터 생신상을 차려도 돌아온 건 화였고 출산 직후에는 내 수준으론 애 못 키운다라는 말이 날아왔다. 제왕절개 하루 전 병원을 바꾸라는 요구, 유산균을 남편에게만 챙겨주며 여자한텐 안 좋다는 말까지.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남편은 늘 사과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이해해줘. 하지만 그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겠구나라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의 말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 결국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미움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다. 그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미움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할까?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별거의 제안까지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안 돼. 별거는 절대 안 돼.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해.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나는 돈보다 존엄을 원했고 남편은 안정과 지원을 원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였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원을 받으며 모든 걸 참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끊고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다. 12부의 끝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었다.